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일단 미증시 흐름을 먼저 체킹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미증시가 금요일 날 약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투심이 약간 살아나고 있는데 가벼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약화됐었죠. 고용이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한 16만 5천 명 나올 것이다 했는데 25만 6천 명이 나왔고 실업률도 4.2에서 4.1로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연준이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제기가 됐고 시장은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퇴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인하는 끝났다. 이런 표현을 했고 골드만삭스는 2번, 웰스파고는 1월달, 3월달은 금리 인하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약간 미증시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미증시는 이 정도 밀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지금 차트로는 볼 수는 없는데 쌍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인장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있죠, 매주. 매주 같은 것을 이제 노란 고무줄에 달아놓으면 처음에는 그 고무줄의 인장 강도 때문에 끊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그로 인해서 인장 강도가 약해지면 그때는 가벼운 바람에도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만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고 다음 주에 그 반등이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쉬어가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1선 아래에 떨어지게 되면 최소한 5일 내지 10일은 걸린다. 근데 지금 뭐 너무 우려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쌍바닥이 어떻게 좀 빨리 회복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고 다음 주에는 CPI나 PPI,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CPI죠. 대체적으로 CPI는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수준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큰 폭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퇴색한 가운데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보편 관세 때문에 약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가중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위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CPI나 기타 PPI를 통해서 조금만 좋아진다면 다시 에너지를 응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면 이제 축포를 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CEO가 바뀌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이제 이걸 우리는 축포를 쏜다 그러는데 과연 미증시에서 트럼프 백악관 입성에 대한 축포를 쏠지 요건 CPI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증시는 요즘에 조정을 받다 보니 끝난 거 아니냐 랠리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이제 그 고평가 저평가를 따질 때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되는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5년 평균 19.7배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이렇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 있는 게 이게 버블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꼭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고 배당도 증가하고 그리고 AI가 이끄는 그런 혁신으로 인해서 기존의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만 치고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약간 스몰캡이나 또는 옐로우 칩들로 상승이 다변화될 수 있겠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자산 집약적인 그런 산업에서 이제는 좀 사이즈가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더라도 요건 좀 정당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 시기는 약간 좀 지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는데 투자자들은 보편 관세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보편 관세 부과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뭐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항상 트럼프의 그 외교 정책을 보면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움찔하게 만들고 그때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좀 양보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는 거죠. 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할 때 보면 폭탄 세일을 하는 것 같지만 원래 가격보다는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실제로 마진은 좀 덜 축소되는 이런 부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지금 미국은 하늘에 두 임금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대중국 압박 전략을 통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외교 정책을 이제 좀 강도 높게 관세 폭탄을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시차를 두면서 좀 긍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국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타깃으로 해서 강도 높은 그런 흐름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중국에 대한 강도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제 어떤 반목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지만 초반에는 기싸움을 벌이겠지만 다음에는 협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선배 언니들한테 결혼할 때 보면 뭐 주도권을 잡아야 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남편도 막 선배들한테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해서 기싸움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가는 그런 것처럼 미중 간에는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처음에는 서로 기싸움을 벌이겠지만 협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내수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수도 진작해야 되고 또 강한 수출을 원해요. 그래서 많이 곤두박질 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여기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만 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만 넘어서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계속 강도 높게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강도 높게 했다가 시차를 두면서 완화적인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백악관 입성으로 인해서 디커플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시 제3계화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도 점점 개선이 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중국 압박 전략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에서 바이오나 또는 첨단 산업 이쪽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테마 좋아하시죠?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눌 때 우리 MC님께서 바로 올라가는 걸 좋아한대요. 모든 투자자들은 바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바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또는 대북주,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도별 군인 수치인데 상당히 많이 급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토나 이쪽을 이제 자금줄인 뭐 미국이나 또는 유럽 국가들 보면 상당히 전쟁의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푸틴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가 집권하면 하루 만에 이걸 해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 그 푸틴하고 또 일론 머스크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마쿠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게 뭐 단 하루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많이 진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비가 700조 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빅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재건 관련 테마가 이제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최근에 전진건설 로봇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왜 그랬냐면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때 500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가가 교량이나 철도 보수하는데 북미에서 점유율이 2위를 기록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간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느냐? 건설 장비 중에서 굴삭기나 유압 브레이크 이런 기업에서 글로벌 어떤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이제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월 7일 날 요건 이제 강연회 때 제시를 이제 한 종목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HD 건설 기계를 제시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1월 7일 보이죠. 근데 이제 양봉을 하나 소폭 만들었어요. 그 양봉을 만든 이후에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고 탄력을 붙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뭐 전진 건설 로봇을 바닥권에서 해서 지금 한 83%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범양가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범양가 운영이 잘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전진 건설 로봇이 치고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테마성에서 어떤 실적이나 또는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좋다. 자, 젠순왕의 한마디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울고 웃는 한 주가 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야 될 텐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잘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앞으로 치고 올라가겠죠. 시차를 두면서 올라갈 거예요.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잘 치고 올라갔는데 SK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HBM의 강자들이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한미 반도체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HBM 이코르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뒷단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 이렇게 가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약간 탄력이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MC님께 타박을 받을 정도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 기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강하게 움직이겠죠. 대신 이제 여기서는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SK 하이닉스로 가는 게 이제 맞고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꼭 들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나옵니다. 항상 순환매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라지캡이 먼저 움직이고 옐로칩이나 스몰캡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게 한미 반도체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태성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도 태성을 해드려서 한 2, 3일 만에 뭐 한 20% 올라갔는데 뭐 20%는 수익도 아니죠. 저는 욕심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에서 시작해서 태선이 이제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고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유리기판이나 또는 액침냉각 관련주들. 저도 이제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가볍게 한 번씩 해봐야죠. 뭐 많은 수익 원하기보다는 가볍게.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순환매 흐름을 타고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약간 숨 고르기가 나오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삼국지 장세라는 이야기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앞글자를 따서 반바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국내 증시는 이 반바지가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삼국지 장세였다.
너도 나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나 다음 주에는 바이오가 또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일부 종목이 튀어 올라가면 바이오 천하를 이룰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반도체 관련들이 쉬어갔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치고 올라가는 것은 CES나 또 젠슨항에 대한 기대감 요게 있었죠. 근데 그게 약간 옅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CES를 보면 관련주들이 그 초기에 튀어 올라가고 그게 현실화됐을 때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죠. 2차 전지도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뭐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또 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50개 기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바, 셀트리온, 기타 뭐 유한양행이나 SK 바이오팜까지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했어요. 다음 주에 열리게 되죠. 글로벌 최대 심포지엄인데 여기서 이제 빅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셀트리온이 이제 시장이 좀 주요 키워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키워드는 뭐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헬스케어 정책을 어떻게 펼 거냐? 근데 약간 인하 정책이죠. 지난번에 머스크가 내가 뚱뚱해서 비만 치료제를 먹었더니 살이 쭉 빠지더라. 대신 돈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가격을 좀 다운시켜 보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나 약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게 이제 나올 테고 이제 앞으로는 그 바이오 기업 간 M&A도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AI가 바이오를 등에 업고 그렇게 된 기업들은 잘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테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새로운 게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우리가 ADC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에다가 특정한 약물을 실어서 그 암세포를 공략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 미사일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ADC는 이쪽하고 그다음에 CDMO 사업, 위탁 생산 이쪽이 이제 시장에 주로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셀트리온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쪽에 강점이 있고 또 ADC 쪽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기반으로 해서 ADC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CDMO 사업을 펼치고 있죠. 이렇게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려면 라지캡 바이오주들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이번에 뭐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두 개만 튀어 올라간다면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550개 기업 중에서 그랜드 볼륨에서는 그런 기업은 몇 개냐? 27개요.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됐고 이게 ADC나 CDMO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쪽을 이제 집중하겠죠. 특히 셀트리온은 서정진이 드디어 등판을 하게 되죠. 회장, 대표이사 같이 이제 출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는 기본이고 CDMO 사업을 추가하면서 또 SC제형, ADC, 다중항체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글로벌 빅파마 2개 정도는 키워보자.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의지라는 거죠. 자, 항상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 바로 제약바이오죠.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일단 질병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쟁 난리통에도 주사 맞고 약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쪽에 많은 돈을 투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들은 앞으로 이제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난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 두 기업을 정부에서는 삼바나 또는 셀트리온으로 가는데 셀트리온은 이번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랜드 볼륨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션에 참여한 기업은 에클론이나 이런 기업이고 여기서 이제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서 막 너도 나도 손들고 해가지고 국내 기업 350개가 코리안 IT에 신청할 정도로 지금 열기는 뜨거워졌다는 이야기죠. 이 중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걸까요? 휴젯,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고 특발성 폐섬유 관련 후보 물질을 공개를 하는데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휴젤 이런 것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아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렸으니까 어쨌든 셀트리온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램시마, 투룩시마즈마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삼각편대를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파이프라인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황제냐? 나도 황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2의 도약기를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CDMO 쪽에 자회사를 이제 상장시켜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돈이 되는 건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알테지온 보니까 돈 잘 벌어 해서 SC 제형 또 이중항체를 넘어서 다중항체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의 ADC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기 충분하다. 이런 이제 미리 청사진을 내놓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서 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건데 이제 제일약품이 자회사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자큐브를 이제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요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겠나 요거 이제 타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서 미팅을 할 건데 이미 반영이 됐어요. 지난주가 양봉을 하나 세웠죠. 그래서 약간 탄력은 좀 둔화됐다. ENCL 같은 경우에는 신약개발 업체죠. 근데 그 앞으로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산업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쪽으로 갈 것이고 이 부분에서 기술 수출과 관련된 논의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나 시장에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런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뭐 메인 트랙에 안 서더라도 이렇게 초청을 받는 알테오젠이나 기타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 좋아진다. 중요한 것은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치고 올라가야 되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가 올라가도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조금만 분발한다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이즈가 큰 종목들은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에서 튀어 올라간 종목이 좋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분이 아주 고액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좀 스몰캡이나 옐로우칩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종목들은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땡땡땡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인데 여기에 좀 중요한 어떤 좋은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건 팔아야죠. 그리고 좋은 종목에 사서 베팅을 해서 그렇게 되면 금방금방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지켜보면 보통 투자자들은 내가 한 몇 억씩 손해를 봐요. 그렇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식은 한 방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 한 방이라는 게 어떤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 보세요. 1000%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이라 계좌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까 이제 제가 오늘은 자꾸 그 대기실에 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그래요. 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MC님도 맞아요.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던데 꼭 반론을 제기하려다가 아침부터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1,000만 원으로 저는 뭐 1억 5천을 버는 분도 봤고 800만 원대로 또 한 8천만 원을 버는 분도 봤어요. 물론 저희 고객들이긴 한데 알테오젠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폭발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거보다는 100% 이 정도만 나와도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한 3억이나 2억이나 이런 분이 원금 회복을 하고 3억도 벌고 마이너스 4억인데 한 6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하고 한 2,800을 벌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한 종목에 집중 베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몰빵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좋은 종목은 제한되니까 그 종목에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하면 50, 100만 올라가도 여러분의 주식 인생은 한꺼번에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그 양자컴이나 아까 우리 또 FD님께서 양자컴에서 물렸다 그러는데 양자컴은 우리 국고처를 통해서 미리미리 뭐 11월 달, 12월 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게 열광을 하니까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방송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하죠. 투자자들이 따라가서 물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사서 급등을 하면 팔고 이번에는 로봇 그럼 사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 흐름을 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자. 뭐 1000%까지 올라갔다가 700% 되는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께 그 실전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폼을 잡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정보를 다 쓸 수 있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꼭 돈이 되는 그런 정보를 해야 되고 제가 수년간 많은 어떤 패턴을 해봤는데 결국엔 돈을 버는 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법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까먹기 일쑤예요. 그래서 추격을 하고 또 주가는 항상 흔들고 가니까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하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분해서 보자. 안심은 구워서 먹고 또 등심이나 안심은 구워서 먹고 차돌박이는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다는 거죠. 근데 안심이나 등심을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까요? 구분해야죠. 그래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대세 상승이 가능한 성장성이 담보된 종목을 하고 최근에 그 하루차나 또는 3일차나 이렇게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빨리빨리 들어오고 있죠. 그 흐름에 맞게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이든 단기 종목이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하면 팔아주면 돼요. 요걸 하면 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1월 10일 날 리포트를 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5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리포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국내 시장, 미국 시장 테마 섹터의 움직임을 요약을 해놨고 또 가장 빛나는 50주 오늘장 공략주예요. 지난 금요일 날 건데 이 모든 종목이 다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현대힘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조선주가 움직이는데 다 올라가는 것만 따라 하려고 해요. 저는 바닥에 있는 현대힘스를 보자. 그래서 현대힘스가 이제 바닥권에서 요건데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움직일 것이다. 저는 미리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리포팅은 왔구나.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리포팅은 첫 번째 종목으로 했어요. 안정적인 종목으로. 그랬는데 항상 주가의 탄력을 받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그때 어느 때 공략하냐? 몸통을 줄일 때. 우리가 참새가 전깃줄이나 빨랫줄에 앉아 있다가 날아갈 때 그때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정비를 초입해서
빨랫줄 위에 파랑 참새가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형국. 요걸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당일날 상한가는 못 들어갔어요. 약간 이제 차익 실현도 좀 하시라 했는데 1,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입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280만 원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다 투자자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도 드리고 또 수급이 붙는 걸 드리고 또 공격적인 종목을 드렸는데 1월 달에 4% 5% 종목이 2개 있고 한 종목은 안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것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제이시언 시스템 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드론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런 종목을 해야죠. 제이시언 시스템. 항상 그 주식은 5일선에 이탈하면 안 돼요. 5일선. 그래서 항상 5일선 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로봇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거래가 없어서 고객이 많은 파트너들은 그래서 이제 요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서 단기로 이제 1월 6일 날 다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자 반도체가 순환매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뭘 해야 돼요? 반도체 순환매 흐름을 타야죠. 유리기판 관련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제 태성을 해야죠. 항상 투자는 21선, 생명선 21선 위에서 이렇게 몸통을 줄일 때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한 뭐 17% 치고 올라가죠. 그럼 이제 팔아주면 가볍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동기어도 16% 이제 치고 올라갔고 이때 이제 HB 테크놀로지 이런 거 이제 해드렸고 8일 날은 좀 적게 올라갔네요. 한중 엔시스. 근데 이런 그 액침냉과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어서 했는데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쿼드 대미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때 요 관련주들이 했죠. 근데 이제 항상 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이럴 때는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단기 매매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AI 관련주들 했고 언제 공략을 하느냐 딱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언제 어디서든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 바로 몸통을 줄일 때 들어가면 돼요. 몸통을 줄일 때 들어가면 어떻게든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약간의 갭 상승을 동반하는 게 좋아요. 자, 이를테면 온코크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에 사요. 그렇게 되면 당일날 16%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되냐? 고민이 되죠. 그럴 때는 항상 급등하면 팔면 돼요. 급등이 나온다. 그때 팔면 그때 꼭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사고 급등하면 팔면 하루에도 뭐 가볍게 뭐 16% 이런 건 치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대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만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대임스는 이제 조선업 호황. 근데 얘가 저는 그랬어요. 아 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 왔구나 했는데 왜 안 가지? 근데 얘는 이제 조선 주긴 한데 그동안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이제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이걸 이제 일대주주가 팔고 그걸 넘기려고 해요. 지분을 넘기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게 다음 달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제가 그걸 하나 드리면 불 나고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하면 급등이 나오죠.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하면 급등이 나오죠. 이런 것을 매매하는데 이건 거의 한 8, 90%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런 종목은 아침에 사면 강하게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WSI도 지난 금요일 날 튀어 올라갔고 최근에 보면 이제 테마주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이런 종목이 튀어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고점에서 팔아 들여가지고 97% 정도 올라갔고 동원금속이나 또는 그 로봇주들 올라갈 때는 항상 어떨 때 해야 되냐면요. 항상 그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되냐? 그러면 항상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온대요.
우리가 비 온 다음에는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이야기 있죠. 항상 저들은 날아가기 전에는 한번 의도적으로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었던 지점까지 다시 올라오죠. 그럼 간다는 징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젠 RNM이 그럴 때 사야죠. 그리고 저들이 들어올린다. 이건 왜 들어올릴까요? 넘기기 위해서 들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의도적으로 흔들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만 저들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우리는 저점 매수하고 남들이 열광할 때 차익실을 해준다면 뭐 가볍게 뭐 130, 또 클로버는 80. 그다음에 그 양자컴도 저희는 이제 요날 사서 그 다음 날 양봉 나오고 상한가 치고 올라갔는데, 저희는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차익실을 한단 말이에요. 요때도 좀 팔고 요때도 팔고. 항상 급등하는 종목은요, 한 번은 숨고르기가 나와요.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숨고르기 나오고 쌍봉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봉이 나올 때는 항상 좀 차익실을 해준다면 뭐 KCS든 저런 종목이든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자니다만 주식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시장을 앞서 나가는 선견지명이고, 또 그걸 오늘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많이 찍어드리지 못했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찍어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